코로나19 팬데믹은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사업체에 아주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 비즈니스의 최강자인 스타벅스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례는 오프라인에서 카페 혹은 동네 장사를 하시는 모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영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고객들은 모바일을 이용한 쇼핑과 정보 탐색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극도로 피해야 하는 시대인 만큼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사업주분들에게는 이번 사례를 자세히 보시고 그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카페 회사인 스타벅스는 변화된 고객 행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 3가지를 수립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합니다. 3가지 전략을 원어 그대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1. 핸들헬드 포스. 2. 커브사이드 픽업. 3. 스타벅스 오브 에브리원. 그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헬드 포스, 손에 쥔 포스라는 거죠. 휴대용 포스를 말합니다. 스타벅스 미국 내 매장의 57%는 드라이브 스루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마찬가지로 향후 스토어는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한지 여부가 매장 입지 선정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요소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들이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서 주문하고 매장 주차장에서 픽업해 가거나 집에서 가까운 스타벅스 매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구매하게 됩니다. 새로운 소비 행태로 인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새로운 영업의 판매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를 할 수 없는 매장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역신장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판매 채널의 다양화 그리고 신속한 적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새로운 판매 채널 구축은 비단 스타벅스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오프라인 매장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할인점의 경우 경쟁점 없는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는 전략을 계속 시행하고 있듯이 새로운 판매 채널을 구축하지 못하면 매장의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스타벅스의 점포의 60%가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좀 아까 얘기했죠. 이 서비스가 향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당면 과제는 드라이브 스루의 라인이 길어지게 되는 것을 줄이는 거죠. 웨이팅 라인이 너무 길면 구매를 포기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부분입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고자 했는데 기다리는 고객이 길다고 느끼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고객이 상당하다는 것이고,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신속히 서비스를 종결시키느냐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도입 검토되는 부분이 바로 이동식 계산 단말기 핸들헤드 포스를 통해서 직원이 먼저 늘어선 자동차에 접근해서 계산을 먼저 실시하면 음료 제조에만 투입되는 시간을 제대로 관리 및 단축시킬 수 있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음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의 개인화입니다. 고객의 개인화. 주문의 완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종업원의 교육 및 시스템 구축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 거죠. 단순히 픽업 및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해도 주문, 결제, 제조, 인도 이 과정이 매끄럽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꾸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영 분야이죠. 이런 새로운 도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스타벅스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커브사이드 픽업, 일명 도심형 모델, 어번 모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바일로 주문하고 매장 주차장에서 스타벅스 직원이 서비스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가 전에 월마트에서도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주문한 상품을 바로 픽업해주는 그런 서비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2020년 9월 현재 미국 800개 점포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600 점포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점포 출점 여부는 주차장을 아주 중요한 변수로 매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스타벅스 for everyone. 누구나 좋아하는 스타벅스 만들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업 제한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 행동과 선호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스타벅스는 다양한 판매 방법의 채널 다변화 그리고 스토어의 역할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대형 편의점에 입점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하고요. 디지털화된 고객 유입하기 전략,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알리바바와 함께 배달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좋아하는 스타벅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타벅스가 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리워드 멤버를 위한 결제 방식의 개선 등등의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무인 점포에서도 제기된 문제 중에 하나가 현금 고객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스타벅스도 현금 고객에 대한 차별적 주장에 대한 해결책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신용 문제로 인해서 카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고객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야기되기 때문에 현금 없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빨리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스타벅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변한 소비자 구매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판매 채널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이고, 이를 위해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형 포스기를 이용할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 주문 이후에 주차장에서의 후속 서비스 진행, 나아가서 누구나 좋아하는 스타벅스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의 내용은 경제잡진 비즈니스 인사이더 2020년 8월호에 실린 내용을 정리정돈한 제 신세계 백화점 입사 동기인 이영수님의 블로그를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